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북한에서 쏜 미사일 때문에 미국에서 정말 화를 많이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행동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이번에 두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첫 번째 것은 5월 4일 날 원산 호도반도에서 동해안을 향해서 방사포 내지 장사포 그리고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그냥 수긍하는 넘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불상의 발사체 이 정도에서도 그냥 수긍하고 맞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만은 드디어서 북한에서 5월 9일 날 또다시 평안북도 구성에서 미사일을 쏜 거에 대해서는 정말 화가 많이 나는 그런 모양입니다. 특히 이번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은 포물선을 쭉 그리면서 그렇게 궤적을 그리면서 날아가는 그런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이 탄도미사일을 그냥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미국과 우리나라 이 사이에 서로 이론이 생기는 걸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탄도미사일일 경우에는 유엔의 안보리 제재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거리 미사일은 그냥 넘어가는 그런 수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단거리 미사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문재인이 5월 9일 날 KBS와 특별 대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도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종의 북한 봐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번에 단호합니다. 이것은 밸리스틱 미사일이다. 탄도미사일이다. 그래서 제재를 가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5월 9일 날 북한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이 미사일은 러시아에서 개발했습니다. 굉장히 정밀한 그런 무기입니다. 특히 핵 탄두도 실을 수 있습니다. 500kg 정도 탑재를 할 수 있다고 그러니 핵 탄두뿐만 아니고 그리고 생물, 생화학 무기도 실을 수 있는 그런 무기입니다. 이것이 한 600km 정도 날아가고 또 정밀하게는 400km 이상은 충분히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무기. 특히 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탄도 미사일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탄도 미사일일 경우는 그냥 포물선을 쭉 그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드라든지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요격이 가능합니다만은 여기 이스칸데르 미사일일 경우는 바로 한 40km 정도 솟았다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지그작으로 궤적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그리고 목표물을 맞추는 그런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드라든지 그리고 패트리어트 미사일로서는 요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미사일이다. 그런데 오히려 이 미사일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경계심을 나타내는 데 비해서 우리는 단거리 미사일이다. 그리고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북한을 호도하기 급급한 이런 사회인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가 많이 나고 또한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옥죄어오르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로서 미국에서 북한에서 가장 큰 최대 화물선 벌크 화물선이 있습니다. 이 화물선이 와이즈 어니스트 말은 좋습니다. 와이즈 현명한 어니스트 솔직하다. 이런 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배가 17,000톤급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북한에 가지고 있는 거의 최대 규모의 화물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 와이즈 어니스트를 납포해서 지금 압류해 미국 영해로 끌고 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느 정도 실력 행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야, 너가 석탄, 석유 이런 게 밀수출하지 않았니? 자, 잡아간다. 이래서 납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미국의 공군기지,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군기지라고 합니다. 한 공군기지에서 바로 ICBM 대륙간 탄도탄입니다. ICBM은 대륙간 날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항속 거리가 깁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발사할 경우 평양까지 3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미니트맨 3를 발사했습니다. 일종의 연습을 한 것이죠.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전략 무기로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흐리뭉텅하게 있습니다. 이것이 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민주당 최고위원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식량을 안 줬기 때문에 지난 4일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도와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애글복글 그냥 바지가랭이를 잡고 그냥 읍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주 당당하게 이번 5월 4일권은 봐줄 수 있었지만 이번 5월 9일날 재차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묻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흐지부지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주 차가운 반응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을 콕 집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것을 유추해보면 바로 한국이라는 것이 그대로 도출되는 말을 한 것입니다. 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워딩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한 부유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때문에 미국에서는 한 45억 달러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런데 그 나라 미국에 대해서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0억 달러 정도를 쓰는데 그 나라는 한 5억 달러 정도만 부담을 하고 있고 우리가 45억 달러를 갖다가 부담을 하는데 그 나라는 부유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실제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부유하니까 북한에 대해서 뭘 자꾸 주려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으니 부유한 나라라는 말도 되겠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유엔이라든지 미국의 원조하에 아주 급속하게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경제 개발을 많이 해서 부유한 나라가 된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 점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을 도와주는 것을 비꼬는 말인지 그 부분은 알 수 없지만 부유한 나라가 우리는 도와주고 있지만 그 나라는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이 말은 정말 한미 두 나라가 굉장히 삐걱거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효선, 미선 이 두 여중생 미군의 탱크, 장갑차 훈련 도중에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주변에서 부추기고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주한 미 대사관 앞에서 성조기를 불태우고 트럼프 대통령 방문 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참수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부리고 또 카 프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쓰레기를 던지고 하는 이런 모습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모르고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의 많은 주요 보직을 가진 사람들이 반미 발언을 하고 그러면서 또 자기 자녀들은 미국에 유학 보내고 이런 측면도 다 잘 알고 있겠죠. 이러니 상당수 실제 문재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요 보직자들이 미국을 싫어하는 것도 눈치채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유한 나라가 미국에서는 연 40억 달러의 손해를 보면서 도와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 나라는 미국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바로 대한민국이란 그런 말입니다.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인데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이것이 단거리 미사일이다, 그리고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지금 국토 방위에 신경이나 쓰고 있는 것인지, 실제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이것은 정치 군인 비슷하게 돼가지고 나라가 위급할 때 살신 성인의 정신을 볼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 자리만 유지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정말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는 이전에 김관진 장관이라든지 이런 박찬주 대장이라든지 이재수 전 기무사 사령관이라든지 이렇게 용맹한 장군들은 모조리 목을 치고 아주 비겁하고 굽신거리고 아부만 하는 정치 군인들만 그대로 두고 있는 것입니까? 이래서 만일 일단 유사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섬찟한 그런 느낌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베트남, 바로 1973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1월 달에. 그리고 나서 2년 4개월 만인 1975년 4월 30일에 자유 베트남은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졌던 것입니다. 미군이 철수할 때 수많은 최신 장비들, 당시로서는 최신 전투기라든지 탱크라든지 이런 장비를 그대로 자유 베트남군에게 맡겼습니다. 당시 베트남군은 세계 4대, 세계 4번째의 강군을 가진 그런 나라라고 칭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떻게 됐습니까? 월맹군 그리고 베트콩에서 2년 4개월 만에 그대로 나라를 뺏긴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베트남이 멸망하고 난 뒤에 희열을 느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볼 때 정말 우리 군인들 자기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그런 결기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왜 북한 미사일 관련해서 계속해서 제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점이 정말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킬링필드, 캄보디아에서 수많은 사람이 크메르 루죽은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손이 좀 깨끗하고 안경을 쓰고 영어 알파벳을 좀 할 줄 안다고 해서 모조리 죽임을 당했습니다. 총알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구덩이에 묻어가지고 그대로 생매장 시켰습니다. 정말 공산당은 아주 무서운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아직 나이 어린 주부들, 30, 40대 주부들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이런 세력과는 좀 단절을 하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목이 메고 눈물로서 호소하는 바입니다. 제발 좀 정신을 차리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런 사실, 그리고 너무나 태연한, 너무나 무감각한 우리의 국방 태세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